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프랑스에 갔던 이야기가 종종 올라올 건데요. 작년 여름부터 피어났던 와인에 대한 열정은 와인 관련 영상에 이어서 결국 저를 프랑스로 데려갔어요. 가장 큰 목적은 프랑스의 한 와인 행사 참여 때문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아주 길기 때문에 차차 해보도록 하고, 먼저 근 2년 만에 타보는 국제선 비행기 뷰부터 함께 보시죠. 오랜만에 타니까 면세점 책자 한자 한자 읽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비행기 타자마자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행 플렉스에 비즈니스도 항상 포함시키는데요. 요 시간에 굉장한 힐링을 받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K님도 비즈니스 탑승을 엄청나게 좋아하셔서 커플이 거하게 플렉스했어요. 원래 터키 항공 1회 경유 비용으로 1인 250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터키 항공의 갑작스런 구간 캔슬로 덜컥 겁이 나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급하게 대한항공 국적기 직항을 선택을 했습니다. 출혈은 장난 아니었어요. 마치 이 라면 값으로 1,000만 원을 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국적기의 최강 장점은 모든 TV 프로그램에 한국어 자막이 있어서 시간이 참 잘 간다는 거예요. 어느새 러시아를 지나 발트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직 3월이라 눈이 녹지 않은 곳도 많았어요. 도착을 2시간 정도 남겨두고 아침 식사가 나왔네요. 어느덧 프랑스 대지가 보이는데요. 저 초록은 뭐고 저 누렁색은 뭐고 저 검은색은 뭐지 하던 것이 나중에 뭔지 밝혀집니다. 파리 도착. 바로 와인 산지로 갑니다. 아 진짜 2년 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구만.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파리 동역에 도착했어요. 택시비는 60유로 안팎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상판유로 이동하기 전에 간단한 식사를 먹습니다. 맛은 버터 밥맛. 그리고 때가 되어 파리 동역에서 랭스역으로 가는 1시간짜리 떼제베 열차를 타게 되었어요. 지금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떼제베를 타고 샴파뉴로 갑니다. 근데 저녁에 떨어진 비행기라서 이동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힘들어. 뛰었어. 기차 시간 놓칠까봐. 여기는 엘베랑 에스컬레이터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많은 짐과 촬영 장비를 들고 몇 번을 계단을 오락가락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쥐브레 샹베르땡으로 이렇게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너 어떻게 돕는 거야? 넌 기계로 하는 거야? 본격 프랑스 빵 탐구를 위해 아침부터 빵집에 들렸는데요. 대부분의 결제에 기계를 쓰는 게 신기했고요. 내가 맨날 공부한 게 있어. Un croissant, deux croissants et café crème, s'il vous plaît. 그래서 내가 지금 trois croissant을 지금 주문했어. 그리고 un baguette랑 un éclair. 그만. 여기는 에페르네 샴페인의 심장 본 것 같아요. 다음날 저는 제가 아주 자주 가는 단골 와인바 사장님을 이곳 에페르네에서 만났어요. 몇몇 샴페인 하우스의 테이스팅이랑 거래 미팅하는 현장에 저랑 K님을 데려가 주신다고 해서 감사히도 스케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완전 로컬 식당이에요. 사장님이 길 가다가 어떤 분한테 추천받아서 왔는데 기대되네요. 이곳은 에페르네 마을의 레백수라는 레스토랑이에요. 엄청나게 맛집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오고 싶어요. 여기서는 메르소를 시켰는데요. 슈발리에 굉장히 좋은 밭이죠. 기사? 좋은 밭. 괜찮은 밭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72유로니까 약 10만 원인데 한국에 들어가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리고 대망의 치즈를 시켰습니다. 프랑스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디저트 메뉴에 치즈 플레이트가 있어요. 진짜 치즈가 거의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Fromage de chèvre cendré et à compter 18 mois. 양. 염소. 완전 염소 맛나. 먹어봐. 이게 관자, 소고기, 푸아그라, 생선. 아구야, 아구.
이제 미팅을 위해 샴페인 도멘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눈앞에 펼쳐지는 포도밭, 논밭, 이 광야가 정말 이 프랑스란 나라는 말도 안 되게 넓은 나라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이날은 황사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주 꾸리꾸리한데요. 그렇지만 이 황사비가 밭에는 참 좋은 영양소를 들고 온다고 해요. 이곳은 아주 작은 가정집이었는데 소규모 와이너리였어요. 라벨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 맛보러 가야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한 곳도 또 작은 샴페인 와이너리였는데요. 건물 안에 이렇게 병이 파는 농기계도 준비되어 있고 비즈니스 테이블에서는 바이어들이 자기 브랜드 샴페인을 시음할 수 있도록 다 세팅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얼만큼 얼마에 살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신기한 미팅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도시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골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짐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에 엄청난 또 고생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카메라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 디종으로 이동을 할 건데 그 전에 어제 만났던 와인 생산자 아저씨를 또 잠깐 만나고 미팅을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샹파뉴에 있는 와인 생산자 아저씨네 집을 차를 끌고 찾아가야 돼요. 지금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프랑스는 회전 교차로가 굉장히 많네요. 한 3k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저녁은 한 생산자 분과 프랑스식을 먹었는데요. 에페르네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쌉쌀한 에피타이저부터 푸아그라 다음으로 유명한 프랑스 음식 달팽이, 메인 디시로는 생선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 생선 요리들이 다 살짝 숙성된 건지 특유의 숙성향 때문에 저는 잘 못 즐겼어요. 마지막으로 크렘 브릴레, 크림 디저트. 거의 3시간은 기본으로 코스 식사를 하는 프랑스 저녁 문화를 제대로 느끼느라 힘들었습니다. 말을 정말 많이 해요. 다음날 저는 어제 저녁 식사에서 만난 니콜라 바제 아저씨의 샴페인 도멘에 방문했어요. 중소기업인 바제주에트 샴페인의 생산 전반이 이루어지는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죠. And so with the 4 tons, we have it makes 2,550 liters of grape juice. 이 기계는 무려 70년 전부터 사용하던 기계래요. 한 번에 무려 2,550리터의 포도즙을 짜낼 수 있다고 합니다. In Champagne, we are pressing 3 kind of grapes. 3 kind of Yes, we have 1 white, Chardonnay, and 2 black, Pinot Meunier and Pinot Noir. I see. 브랜드만의 레시피로 블렌딩해서 만든다 해요. 근데 샴페인은 하얗잖아요. 피노 누아와 피노 메니에를 짤 때는 붉은 포도 껍질과 포도 주스가 섞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It's coming through the wood. Through the wood. Yeah. And the first press is the best quality juice because when you first press, all the juice you extract is coming really from the center of the grape, from the fruit. 포도를 압착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주스가 가장 좋다는데요. 그 이유는 포도즙이 포도의 중앙에서 알차게 나오기 때문이래요. 컬러도 물론 투명하겠죠? 하지만 더 세게 누르게 되면 포도의 껍질, 씨앗, 줄기에서도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세컨드 주스라고 따로 분리한다고 합니다. We have tank here. 오! And the juice is coming here. You see? And we dig it. 그리고 포도즙이 탱크에 고이면 이 장대를 사용해 양을 재는 건데요. 마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고추 농사 과정을 보는 것 같았어요. This is just the beginning. Just the beginning. So when we have the grape juice, we put all the grape juice in different tank here, in inox or in wood, and we make the first alcoholic fermentation. 이곳은 짜내진 포도즙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곳이래요. 이 많은 탱크들 속에 즙을 가득 채워놓고 1차 알코올 발효를 시켜서 그냥 평범한 화이트 와인을 먼저 만든다고 해요. 포도즙은 품종, 지역, 출신, 밭별로 분리를 하고 첫 번째 즙과 두 번째 즙을 따로 담아서 발효를 한대요. 마치 향수를 제조하는 것처럼 모든 재료들을 종류별로 따로 보관하고 나중에 자신만의 레시피로 블렌딩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Because the cask, because of the wood, there is a kind of evaporation. You know, we call it. Exactly. Right? Exactly. Ender's drop. Oh. Exactly. 지금 1차 알코올 발효 중인 오크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크통은 주기적으로 와인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일정 부분 수분이 증발하는데
그러면 오크통 안에 공간이 생기면서 쓸데없는 산화 현상이 일어나 원하는 맛을 만들기 힘들다고 해요. 이 증발되는 양을 재미나게도 천사의 몫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니콜라 아저씨는 저를 와인 셀러로 안내해 주셨어요. 이곳에서는 와인의 2차 발효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Here we have some bottles. This is a very traditional way to stock the bottles. Everything was stocked like this. 스틸 탱크, 오크통에서 1차 알코올 발효를 마치고 조제와 병입까지 완료된 화이트 와인에 탄산을 넣는 방법. 바로 설탕과 이스트를 주입합니다. 이스트가 설탕을 먹고 방구를 뿡뿡 끼면서 탄산을 만든대요. 그래서 몇 개월간 와인병을 눕혀진 상태로 보관하면서 이스트가 방구를 뿡뿡 잘 낄 수 있도록 보관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트는 역할이 다하면 이렇게 죽어서 찌꺼기로 남게 되는데요. And then after what we are doing, we take the bottle and we put the bottle head down like this. like this. This is very traditional. And then after we need to turn every day. After we have Everything done is it, there. yeah. You Oh, see? it's Almost. like a rock. You see? So to make this process by hand, it's taking 3 weeks. And then like this. The level a little. Up and down. Because up and at down. the end, the bottle should be like that. 섬세한 와인들은 온도와 습도는 물론 충격에도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천천히 한다고 합니다. 와인병을 들고 뛰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셨죠? 중요한 상식 중 하나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 와인이라도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쳤냐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춥고 어두운 곳에서 어르고 달래듯이 눕혀서 키운 아이들인데 덜컹덜컹 막 뜨거운 트렁크로 배송을 한다면 죽어버리고 알겠죠. 이스트 찌꺼기를 모으는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병을 90도로 세워서 얼려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기계는 마이너스 2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린 찌꺼기들을 코르크 뽑아내듯이 뽑아서 없애버리는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진짜 코르크로 막아서 봉인해주는 작업을 하면 우리가 마시는 샴페인의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일반 와인을 만드는 것보다 2배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 샴페인 제조 과정,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니콜라 아저씨의 샴페인을 맛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무슨 맛이 날까요? The first one is what we call blanc de blanc. Blanc de Blanc Blanc de blanc. means 100% Chardonnay Exactly. and exactly. white. And white. So exactly. white. Blanc de blanc. de Blanc de blanc. Blanc de blanc. To make this wine, we have used only the grapes From 2014. Exactly. There is no. 밀레짐. 샴페인의 특징. 수확 연도가 없이 다양한 해의 포도를 믹스한 넘빈티지가 많아요. 해마다 달라지는 날씨로 인한 맛으로 도박을 하느니 작황이 좋았던 해에 미리 킵해놓은 와인들을 다음 해 그 다음 해 포도즙에 블렌딩을 해서 브랜드만의 일관된 맛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특별히 작황이 좋았던 해는 이렇게 단일 빈티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This one, especially, we have done only 6,884 bottles. And the other one is very specific too, and we are using mostly only Chardonnay and Pinot Noir. It's mainly harvest 2014. It's like 90% of the harvest 2014. Let's try it. So what's Cheers. cheers in French? S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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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we have 2014, which is not young. It's already 8 years old. But what is interesting, we could see that it's still fresh flavor of grapefruit, citrus, lemon. The wine also need to be open a little bit more. So you could have little notes of white pepper, a little bit spicy, you see. White paper. We don't add too much sugar to keep a nice level of sour. It's only 4.9 grams of sugar by liter, so it's quite low. In general, in Champagne, you will have more like between 7 and 9 really? grams. It's almost half. Yeah, it's almost half. That's his Blanc de Blanc. This is Blanc de Blanc. Yes. The second one is our Cuvée Spéciale. The good opening. Always, you maintain. No, don't worry. So you turn Turn the from bottle. the back, and you see, Oh, this is it. much better. This is it. The Pinot Noir brings more, makes wine richer. Richer. Yes,
And also, so by the nose, you will have more flavor of red fruit. The one from last night, 100% Pinot Noir. This one is half and half. That's why it's It's more wide, it's more structure, you have more glam, body. glamour. Yes, but also you have on the other side you still have the nice flavor from the Chardonnay, the delicate flavor from the Chardonnay, from the grapefruit, from the lemon, from the lime, from the freshness. So you have a balance between the both. Okay. So thank you for inviting me here. Okay, Then, bye-bye. Bye-bye. Thank Bye-bye. you. Merci beaucoup. 저는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인 프로덕션을 전체를 관람을 할 기회랑 프랑스의 그 오리지널 모든 와인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니콜라 사장님의 와인을 정말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투어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